네, 안녕하세요. 어스틴 텍사스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 안재원입니다. 계속 시리즈로 블로그와 한국신문에 연재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다룰 주제는 코리아 저널에 7월 12일에 연재했던 잘못 이해하거나 오해하기 쉬운 사항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부동산과 기술이라는 주제를 다뤘는데요. 그래서 테크놀로지가 많이 부동산 영역에도 들어와 있다. 뭐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이번 거와 지난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은 블로그에도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안, 크리스안, BHH, Berkshire Hathaway, Home Service, Texas Realty.com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집을 사려고 할 때 모기지 회사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그 고객이 그 클라이언트가 자기가 거래하고 있는 은행을 통해서 모기지를 한다든지 이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리얼터한테 얘기를 해서 소개해달라 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뭐 한두 개 회사에서 고른다든지 그래서 결정은 고객이 하지만 근데 이제 한 가지 꼭 알아야 되는 것이 모기지 회사가 다 똑같지가 않아요. 어떤 모기지 회사는 론을 할 수 있는 게 뭐 컨벤셔널, 뭐 FHA만 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USDA, Zero Down Payment Option이라든지 뭐 VA, 군인들이 대상이 되는 VA가 없고 그다음에 다운페이 지원 프로그램 DPA도 할 수 없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는 고객이라면 컨벤셔널 론 같은 건 다 하니까 상관없겠죠. 그죠? 근데 이제 만약에 고객이 좀 특수한 상황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다 고려해서 가장 적합한 론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소개받는 모기지가 어떤 서비스를 할 수 있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일반적인 first home buyer 처음 구매하는 고객인 경우에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초기에 리얼터가 가이드를 잘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쉬운 모기지나 쉬운 론 같은 경우에는 어, 대부분 그렇게 어려운 점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모기지 회사를 해도 크게 어떤 차이가 있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그 모든 바이어가 그 장단점이 있어요. 그 파이낸스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크레딧 스코어가 좀 낮은 편이라든지 그 약점이 있겠죠. 근데 그런 약점을 제대로 이해하고 리글리 어떤 식으로든지 가능성을 높여서 론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론 담당자, 그 모기지 담당자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리글리 바운더리 안에서 론을 할 수 있을지 그런 컨설팅하는 능력 또는 문제 해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뿐만 아니라 꼭 된다는 보장이 없다 하더라도 어, 계속 업데이트 해주면서 결론을 빨리 내주는 것도 결국엔 실력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담당자가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모르는데 빨리 그거를 figure out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진짜 가능성이 없으면 빨리 얘기를 해줘서 고객이 다른 모기지 회사를 다시 알아보던 아니면 결국에는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론이 안 되기 때문에 집을 사지 못하고 리스나 렌트로 전화를 하든지 그러니까 뭔가 빨리 그 대책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특히 어, 결론을 앞에서 되는 안 되는지가 알 수 없고 계속해서 딜레이되고 프로세싱이 오래 걸리게 되면 그러니까 론이 되고 안 되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빨리 결론이 나는 게 중요한데 그 계속 딜레이되고 업데이트는 안 되고 또 론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좀 불확실하고 이런 경우가 가장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 어느 정도 모기지 회사에 대한 어떤 이런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리얼터를 고용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실제로 어떤 모기지 회사를 고용을 하는지, 그죠? 좀 충분히 알아본 이후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홈빌더의 집을 구매할 때는 보통 지정된 그 파트너 모기지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그렇게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그 이유는 어떤 비용 절감 부분이 있는데, 바이어한테 어, 대부분 론을 하겠지만 80% 이상, 80% 아니면 그 이상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나머지 20%를 다운페이하고, 또 한 가지는 클로징 커스트가 중요하다. 클로징 커스트가 집값의 한 2%에서 5%를 차지한다. 여기 이제 10,000불까지 얘기했네. 뭐 15,000불 나올 수도 있고요. 그죠? 집값에 따라서. 그런 부분의 비용이 있는데, 이런 지정된 모기지 회사, 홈빌더의 새 집에 지정된 모기지 회사를 쓰면 이런 그 클로징 커스트에 대해서 상당 부분, 뭐 절반 또는 70%, 80% 경우에 따라서는 거의 100%까지 커버를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이유 때문에 결정을 하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경험적으로 이제 알게 된 건데, 그 지정 모기지 회사의 담당자의 경험이라든지 어떤 모기지 론에 서포트하는 종류의 한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진행이 어려운 경우가 실제로 있고요. 실제로 이 이유 때문에 클로징 커스트의 절감, 이런 세이빙되는 분명한 이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론이 안 되면 뭐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론이 돼야지 뭐 절감되는 그런 효과가 의미가 있는 거지. 아무리 절감해준다고 해도 론이 페일이 되고, 아니면 딜레이가 뭐 한 달 이상 된다든지, 그러면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아, 결국에는 그 클로징 커스트 이점에 불구하고 외부 모기지 회사, 그 빌더에서 보통 아웃사이드 렌더, OSL이라고 하는데, 그 OSL을 이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고요. 제 주변에 경험 많은 저 리얼터한테 물어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특히 어려운 론을 진행하는 경우에 아, 이 non-qualified mortgage, 뱅 스테이먼 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난이도가 되게 높습니다. 근데 이제 담당자 나중에 잘 안 됐을 때 물어보면 이 담당자가 이제 해본 경험이 없고, 그러니까 트라이너가 너무 많은 거죠. 그 담당자 선에서 빨리 처리를 못하고 아이디어도 없고, 그런 경우에는 이런 모든 리스크가 결국에는 클라이언트한테, 홈바이어한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이제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리얼터를 고용하면 이제 다 알아서 하니까, 나는 신경을 안 써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모든 책임은 바이어한테, 클라이언트한테 달려 있고요. 사실 모든 결정은 클라이언트가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결정에 대해서 당연히 의견을 듣고 리얼터가 조언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어떤 그 중요한 부분에 대한 리뷰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바이어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계약서라든지. 그래서 어떤 부분에 계약서를 리뷰할 때, 그래서 뭐 로이어를 고용한다든지, 그 어토니를 고용한다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면 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부분입니다. 아, 물론 최대한 리얼터가 지원해주고, 또 다른 관계자들이 여러 가지 도움을 주지만, 결국에는 최종적인 부분에서는 특히 계약서나 이런 중요한 문서들, 파이낸스, 모기지 문서, 렌더 이런 문서의 1차적인 책임은 당연히 바이어 클라이언트에 달려 있습니다. 나는 읽지도 않고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해서 그건 내 책임이 아니야. 이게 아니란 얘기죠. 그거는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읽어보시고 이해가 안 되면 이제 물어보시고, 그죠? 그러니까 리얼터한테 물어보고,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 경우에는 어토니를 고용을 해야 되면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법률 자문도 구할 필요도 있는 거고, 어떤 세금 부분은 CPA한테 확인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예, 그런 부분을 하셔야 되는 거죠. 네. 근데 당연한 게 이게 굉장히 큰 돈 아닙니까? 뭐 슈퍼에서 우리가 하다못해 우리가 컴퓨터를 사도 굉장히 고민하고 사는데 이게 거의 전 재산이 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그죠? 뭐 30만 불, 40만 불. 대부분의 그 first home buyer의 입장에서는 거의 전 재산이랑 마찬가지인데,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아무리 바빠도 이런 중요한 계약서라든지, 어, 그, loan, 그 모기지 서류라든지 이런 거를 제대로 리뷰 안 한다는 거는, 어,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명심하시고, 또 클라이언트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고, 그래야 사실은 그 리얼터라든지 빌더의 담당자든지 더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합니다. 아, 그래서 그런 부분은 명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리얼터의 커미션이 비싸다라고 많이 생각하시는데, 이 다른 전문 서비스에서 로이어나 어토니를 고용하시면 아시지만 처음부터 업프런트로 뭐 시간당 얼마를 내는 뭐 컨설팅 피를 내는 경우도 있고, 어, 처음부터 돈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리얼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클로징이 되지 않으면 커미션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 사실은 리얼터도 굉장히 리스크를 안고 하는 거죠. 그리고 바이어 입장에서는 직접적으로 서비스에 대한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셀러 측에서 이 브로커 피를 리스팅 에이전트 피와 바이어 에이전트 피를 주기 때문에 클로징이 됐을 경우에 어, 사실 바이어 입장에서는 큰 리스크가 있는 건 아니죠. 어떤 리얼터를 고용하느냐 부분이 중요한 거고요. 그죠? 어떤 그 모니터리, 그러니까 금액적으로 주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리얼터는 받는 포션의 전부 다를 사실은 갖는 게 아니고요. 이 브로커라는 회사에 속하게 되는데 이 브로커에서 스플릿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회사마다 달라요. 그래서 뭐 얼마나 분할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뭐 3분의 1이 될 수도 있고 뭐 절반 이상 아, 그 스플릿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른데 사실은 그 가져가는 게 굉장히 부분적이라는 거죠. 거기에서 또 그 리얼터가 사실 모든 비용, 라이센스 유지하는데도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 데이터베이스 그 유지하고 라이센스 리뉴얼하고 2년마다 또 리뉴얼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1년에 뭐 아무리 최소 2천 이상 들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고비용의 유지 비용이 들어간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을 이제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거를 뭐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러니까 현실이 그렇다는 거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제 디스카운트 브로커를 쓰신 경우도 있어요. 커미션을 좀 줄이기 위해서. 그것도 좋습니다. 어차피 고객이 결정하는 거니까요. 그죠? 뭐 셀바이 오너에서 자기 집을 그냥 리얼터 없이 파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어토니 고용 안 하고 법원에 가서 자기 스스로 변호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 결정인데. 근데 중요한 거는 디스카운트 브로커는 서비스가 디스카운트 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수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걸 인지하시고 서비스가 같은 레벨이 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 거는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여기까지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 다음엔 좀 더 관심이 있는 토픽을 가지고 상세하게 또 논의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코리아 저널에 연재를 하고 10번 이상 지금 계속 연재를 하고 있고요. 같은 내용과 이런 내용이 이제 블로그 형태로 제 웹사이트에서 쉐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번에는 더 좋은 주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